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등 상황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형들은 감정적 불안이 조성이 되는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누르고 회피를 하는 패턴이 고착이 되어 있는데요. 불안이 발생을 하면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회피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하는 패턴을 오래 지속을 해왔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 파악이 어렵고 억누르는 패턴의 고착으로 인해서 표현이 어렵고 표현을 하려고 해도 회피로 인한 저항력과 충돌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갈등 상황에서는 불안과 회피가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답답함을 느끼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집요하게 답을 요구를 하다 보면은 갈등 상황에 대한 면역과 대응력이 떨어지는 회피형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는 느낌을 받고 멘붕 상태로 빠집니다. 회피형들에게는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게 불안과 불쾌감 혹은 공포를 주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향을 모를 수가 있어요. 회피형을 상대하는 상대방도 짜증나고 답답하겠지만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도 스스로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갈등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피하는 건 발전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틀을 구축을 해두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 상황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 상황 속에서 감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회피형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회로가 고착이 된 유형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 파악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과의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나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를 하고 싶다고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패턴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생각을 정리를 한 후에 다시 대화를 해도 될까? 괜찮다면은 내일 다시 연락을 할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의 원인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을 짓고 관계를 유지를 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는 건데요. 내가 내 감정을 정리를 할 때에는 글로 쓰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종이 같은 곳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은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게 되면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감정의 이유를 찾을 때에는 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상대방을 이해를 해보고 내 감정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관용 정신을 가지고 상대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막 판단하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정말 쓰레기 짓을 했거나 범죄 비슷한 그런 용납이 되지 않는 짓을 했는데 그거를 관용 정신으로 이해하며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보시고 최대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언어는 빼고 담백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패턴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나는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생각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 나한테 왜 화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거는 그냥 더 싸우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깊게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헤아리는 언어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미안해 이렇게 퉁치게 되면은 사과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더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 패턴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너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었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인데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너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나도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너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주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회적으로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싶을 때에도 예의 있고 명확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대화 패턴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미안하지만 혹은 유감스럽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싹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거절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진짜 쓸모없는 생각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싹 잘라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의 주의점은 의사 표현을 할 때에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탓을 하지 말고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숨길 필요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100% 모든 것을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털어놓고 싶으면 한 번에 조금씩만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준비한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자 밀어붙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와 경계를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출발을 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설정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감정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화를 잘 했고 잘 끝냈다고 한다면은 과거를 곱씹지 말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를 살며 미래를 개척하기에도 바쁘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하기에도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도모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응 패턴을 몇 가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갈등 상황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서로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런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정적 불안을 조성하는 상대방에게 실망이 되고 정이 떨어질 만큼 질리고 한심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고 해결점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그의 노여움이 더욱 깊은 어떤 것의 나타남을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를 근심하고 당황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화를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로워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려운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적 문제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상처받은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일 때 그때 상대방을 안타까움을 동반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 궁극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화내지? 나한테 왜 화내? 이거는 1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갈등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용적인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면서 이 갈등 상황을 잘 극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